안녕하세요. 원주청년관 관장 이면호 목사입니다. 원주청년관 유튜브 방송실에서는 원주 지역 다양한 인사들을 초청하여 나누고 싶은 내 인생의 책이란 주제를 가지고 시청자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책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 인생의 길라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장로님,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영규입니다. 진광중학교 국어교사로 35년째를 맞이하고 있네요. 독서생물결을 통해서 독서교육 운동을 역시 한 30년 동안 펼치고 있고요. 이제 오늘 우리 원주 청년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족들을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평안하시고 다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은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시고 전국 독서 새물결 회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독서 새물결 모임은 어떤 모임인지요? 예, 벌써 20년째가 되는데요. 20년 전에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보면서 참 이게 아닌데 이런 교육 위기를 느끼는 선생님들께서 책만 잘 익혀도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뜻을 지닌 선생님들이 모이기 시작하셨거든요. 그게 벌써 20년이 되었는데요. 전국의 초, 중, 등 독서 담당 선생님 또 국어교사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국어교사만이 아니라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사회과학 어쩌면 독서는 사회나 과학 쪽이 더 알맞을 수도 있죠. 아, 네, 그렇군요. 뭐 예술, 체육 이런 선생님들 또 초등 선생님들 그리고 대학 교수, 전문직 그리고 교육의 한 주체인 학부모님들까지 모여서 이루어진 전 국민적인 독서교육 공동체인데요. 한 3만 6천 명쯤 모여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두 가지 방향이에요. 하나는 학교 독서교육을 어떻게 하든 정착시켜보자. 두 번째는 사회 독서 문화를 확산시켜보자. 청소년 독서교육 운동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시니어 진로교육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혹시 저희 법인의 슬로건 모르시죠? 네, 모릅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독서교육으로 네. 대한민국을 살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목표로 독서 교육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그 전국 독서 새물결 모임의 슬로건이 독서로 대한민국을 살린다. 너무나 좋은 슬로건 같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첫 스타트를 끊으셨습니다. 그만큼 장로님 책임감도 크고 또 제 기대도 큽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책의 제목은 어떤 제목인지요? 사실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나누고 싶은 책 이야기, 내 인생의 책을 말씀을 들었을 때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많은 책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좀 되었습니다. 어떤 책을 첫 방송에서 나눌 수 있을까. 그러다가 오늘 들고 나온 책이 이 책이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책일까요? 맞춰보세요. 네, 이 책입니다. 이 책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책 제목 다 같이 시작.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 이 책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입으로 시인한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몽땅 다가올 줄로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 원주시 한도시 한채읽기 운동이 있는데 금년 우리 원주시가 선정 도서이고 이 책을 통해서 온 시민 함께 읽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 원주 청년관에서 이 책으로 여러분들과 내 인생의 책 이야기를 한번 시작하고 싶어서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이라는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장로님, 그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이라는 책 제목부터 사실 좀 특별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 책을 선정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원주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오래된 도시 독서 운동을 펼치고 있죠.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이라는
독서 운동을 펼친 지가 금년이 18년째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타 시도에서 우리 원주로 벤치마킹을 와서 어떻게 도시 독서 운동을 오랫동안 해왔느냐, 이렇게 이제 찾아올 정도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 운동을 시작할 때 저희 독서 새물결과 원주의 유관단체 네 곳이 함께 협력해서 시민 독서 운동을 펼쳤는데 매년 선정될 때마다 좋은 책들이 나오는데 올해도 좋은 책을 선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온 시민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책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예, 이 책은 작년에 문학동네에서 출판하였고 저자는 이꽃님으로 예쁜 이름의 저자입니다. 예. 장로님께서 이 책에서 특별히 감동받은 구절이나 인상 깊은 구절들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잡으면은 끝까지 놓지 않고 읽게 되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문체와 서술의 특징이 있는 책이어서 몽땅 다 사실 감동 깊게 읽은 구절인데요. 특별히 좀 소개하고 싶은 구절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행운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책의 92쪽에 네. 이 책의 주인공이 은재라는 여학생입니다. 중학교 2학년쯤으로 짐작된 여학생인데 은재가 가정폭력, 우리는 학교폭력이나 사회폭력도 우리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책에서는 학교와 사회폭력은 좀 더 뒤로 미루고 가정폭력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은재가 그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서 건전한 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 성장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아이 주인공이 이 아이의 친구 아버지 축구 감독과 연결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처음 축구 감독인 친구 아버지가 너 소질이 있어 보이니까 축구 좀 해라 이렇게 축구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모든 운동의 기본은 목사님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체력? 네, 체력이죠. 이 아이가 아빠로부터 폭력을 당할 때마다 그 을분을 사귀려고 달리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그 신체적인 조건은 많이 향상이 되었고 원치 않게 그리고 어느 하루 달리다 보니까 운동장까지 가게 되는데 그 운동장이 마침 자기 반 친구 형수 아빠의 그 축구 연습장이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공을 차고 있는데 공이 한번 그 은재 앞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수 아빠가 한 말이 92쪽에 공 좀 차줘 이렇게 말을 건네는 거였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던 은재가 앞에 공이 있으니까 한번 찼죠. 찬데 달기만 하던 아이 신체 건강은 아니니까 공이 생각보다 여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멀리 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놀랐죠. 그래서 감독인 볼 때도 저 친구가 좀 소질이 있겠다 싶은데 곧바로 축구 선수 하란 말 안 하고 그다음 한 말이 이리 와서 라면 먹고 가 이렇게 말을 또 건네면서 그 아이의 마음이 이제 좀 따뜻해지도록 계속 말 붙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와서 같이 라면을 먹는데 그 축구부 애들이 낯설어 하지 않냐고 다 그냥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이 라면 제일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냥 맛있게 라면을 들고 있어요. 아이들은 은재를 낯설어 하기도 않고 마치 처음부터 존재했던 아이인 것처럼 받아들인다.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은 95쪽에 그 형수 아빠 축구 감독인 형수 아빠가 하는 말이 심심할 때 여기 와 있어도 돼 하고 또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해란 말 축자도 안 꺼내고 계속 아이의 마음에 그 상처받은 영혼에게 공이 오면 좀 차줘 또 라면 먹고 싶으면 와 또 심심할 때 여기 와도 괜찮아 그날 이후 은재는 자꾸만 이곳으로 오게 된다. 이런 이제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독서 토론 지도하는 교사로서 이렇게 툭 던지듯이 말을 던지는 이 언어 활동이 한 아이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상처를 주어 숙이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으로서
이렇게 말 거는 활동, 부모로서 자식에게 말 거는 활동,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말 거는 활동, 이렇게 말을 던지는 이 말걸기 활동이 참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여기서 보고 특별히 오늘 소개하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장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굴러온 공이 은재와 축구부를 연결하는 그런 또 소통의 통로가 되지 않았나 예, 하는 그렇습니다. 생각도 들고요. 이 책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특별히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은 장로님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네. 장면인데요. 스토리, 소설이니까 스토리가 있잖아요. 108쪽에 또 나오는 이야기. 한동안 은재는 자주 축구부를 찾아와 아이들이 훈련한 모습을 보고 갔다. 정식으로 축구부가 되지 않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최 감독은 은재가 매일 밤마다 운동장을 찾아온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걸 먼저 눈치챈 건 누구였을까요? 주장, 그 여학생 주장 지영이었습니다. 어느 하루 그 축구부 숙소 바깥에 공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이 왜 밖에 나와 있어? 하고 축구부 아이에게 수긍하듯이 묻자 몰라요. 지영이 언니가 그렇게 두라고 하던데요? 라고 축구부 아이들이 답변을 합니다. 목사님 대충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밤에 와서 그냥 달리기만 하던 은재가 축구부 숙소 앞에 있는 공을 보고는 공을 가지고 혼자 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나중에는 축구부가 되어서 그래서 이 아이의 영혼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었던 그런 작은 배려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삶의 전환점이 되는 말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우리 사회는 그렇게 거칠고 힘든 것만이 아니고 코로나 시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누구를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작은 몸짓들, 공을 밖에 내놓아서 차고 싶은 아이가 와서 공을 좀 차도록 배려하는 이 배려들, 이런 따뜻한 배려와 말 한마디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바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행운이 너에게 나오는 중요한 책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 원주 시민들, 그리고 우리 원주 청년관에 있는 유튜브 가족들 모두에게 이런 행운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잠깐 소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이란 책은 방황하는 사춘기 청소년들의 가슴 찡한 성장 이야기고 어른들은 관심과 사랑으로 청소년들의 든든한 울타리와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네. 행운은 다가오는 중이기도 하지만 이미 내 안에 행운의 싹이 자리 잡고 있기에 이 싹을 틔우기 위한 안과 밖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독서는 나를 들여다보는 거울이고 이웃과 세계와 소통하는 통로입니다. 책은 도끼다. 다시 책은 도끼다의 저자 박웅현은 책을 읽는 이유를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원주청년관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이 책 읽기를 통하여 보다 풍성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유튜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장로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